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피고의 경정은 제1심의 변론 종결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2심에서 경정이 허용된다면 2심에서 새로 피고가 된 입장에서는 3심제, 즉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급의 이익이 박탈되기 때문이지요. 피고 경정의 예를 들면 학교 법인을 피고로 해야 할 것을 학교 시설의 책임자를 피고로 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 경정은 새로 피고가 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신소를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피고 경정 시의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이어서 조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만약 소멸시효가 임박한 권리를 행사했는데 처음에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가 나중에 제대로 된 피고를 지정했다면 제대로 된 피고를 지정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겠지요. 법정에서 부채질하면 안 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법원 보안 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법정 안에서 소리내며 껌을 씹는 행위. 2. 휴대전화 벨소리 내는 행위. 3. 옆 사람과 큰 소리로 나누는 대화 등 재판을 방해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4. 재판에 항의하거나 법관 또는 법원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5. 부채질을 하는 행위. 6. 신문을 넓게 펼쳐보는 행위. 7.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 8. 법정 내에서 코를 골며 잠든 행위. 9. 몸을 젖혀 눕는 행위. 10. 기타 정숙하지 못한 행위 등. 그런데 솔직히 부채질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법원 안이 꽤 덥거든요. 변호사 1000여 명이 있는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주인이 있는 방이었는데 주인장이 나가고 주인이 없는 방이 되어서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1000여 명은 유지하고 어느 정도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 방에서 대화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자주 묻기는 합니다. 법조인을 30여 년 하면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모르는 일이 가끔 있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물론 저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긴 하지요.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조금은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3인행 필요아사, 즉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 거겠지요. 하여간 그 톡방은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복대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일한 시간에 사건이 겹치면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재판을 다 갈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 임시로 다른 변호사를 구해서 복대리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보냅니다. 비용은 10만 원 정도가 공정 가격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복대리인은 간단하게 몇 줄 본대리인이 적어주는 것을 보고 법정에 들어갈 뿐이지 사건 내용을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813회의 톡방에서는 복대리를 구한다는 톡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회의 공지사항도 가끔 올라오고요. 친목도모의 공지사항 등도 가끔 올라옵니다. 저는 가끔, 아주 가끔 제가 피아노 치는 유튜브 링크를 올릴 때도 있습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 이하 이 변호사라 합니다. 정치 얘기를 그 톡방에서 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그 방은 주인이 없어서 규정도 없긴 하지만 적어도 고학력자의 전문직인 변호사들이 있는 톡방에서 정치,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굳이 말이 필요 없는 상식이겠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이 변호사는 의연하게 그런 대화를 계속 이어갔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변호사는 본인이 톡방을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길래 박 변호사가 그러면 나가시면 좋겠다 라는 톡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들 몇 분이 그 글에 하트를 했고, 저도 이 변호사가 좀 불편해서 박 변호사의 위 글에 하트를 드렸지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박 변호사의 위 글에는 아무 소리 못하더니 하트만 준 것일 뿐인 제게 김익현 씨는 왜 나한테 그러시냐 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